변상욱대 기자. 예. 이거는 정말 왜 불안해해라고 우리가 말할 수가 없어요. 여름에 아무튼 유럽에 잠깐 이제 돌아보면서 예. 제일 이제 절망적으로 느꼈던 거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습니다만은 도시와 도시 주변을 이렇게까지 친환경적으로서 생태 위주로 이미 유럽이 이만큼 앞서가고 있구나. 우리가 과연 따라갈 수 있을까에 대해서 제일 이제 절망적으로 느꼈던 건데 도시 주변의 자연 환경이 파괴된 난개발의 문제가 아니라 도시 자체도 밑에 구멍이 숭숭숭 뚫리도록 난개발을 우리가 계속하고 있었구나 요새 느끼니까 과연 어떻게 동력을 얻어서 저 유럽을 따라갈 수 있을까 요새 아주 머리가 아플 정도로 그러게요. 고민스러운 문제입니다. 그런데 거기뿐만 아니라 도대체 다른 곳 지하는 어떻게 돼 있을까를 걱정하니까 참 난감한 거죠. 이거 지하 지도를 쫙 펴놓고 다시 연구해야 된다. 아까 그 교수님이 그러셨거든요. 그래야 될 것 같네요. 진지하게 생각할 문제입니다. 자, 그리고 오늘 기자수첩. 어제 그 미국의 인종차별 아직도 남아있다 얘기하시다가 시간이 다 됐습니다만 경찰 총격에 의해서 사망한 흑인 소년의 추가 부검 결과가 나왔습니다. 오른팔에 4발 총상이 있고요. 머리에 2발입니다. 근데 머리 중에 한 발이 정수리 정 한가운데에 꽂혀 있는 치명상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오른팔에 많이 맞았다는 것은 비스듬하게 오른팔을 높이 들고 손을 들고 있었지 않느냐라고는 추정을 가능하게 하는 것이고 그다음에 머리를 숙이고 있었기 때문에 얼굴 쪽이 아니라 정수리 윗부분에 총알이 꽂혀 있지 않느냐라고 하는 거고 결국 종합하면은 경찰은 맨 처음에 경찰 총을 뺏으려고 오히려 대들더라 자꾸라고 하는 거였는데 경찰에게 대든 게 아니라 경찰한테 제압당해서 손을 들고 머리를 숙이고 있었던 정황이 더 사실에 가깝지 않느냐 이렇게 된 거죠. 그럼 과잉 진압이 되는 거네요. 그게 말이죠. 맞다면. 그 오바마 대통령은 사실 어제 법무장관을 퍼거슨 씨에 직접 파견해가지고 현장에서 지휘하도록 하겠다. 흑인들의 말을 들어보겠다라고 하든가 통금을 빨리 해제하겠다. 통금 내렸었는데 그리고 주 방위군을 투입한다고 그랬는데 주 방위군 투입은 최소화하도록 자제하겠다. 이렇게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흑인들과의 어떤 중재안 내지는 타협안을 내놨는데 이 이제 부검 결과가 다시 한번 나오면서 자제를 호소했던 것이 이제 아무런 설득력이 없어지는 거 아닌가 이런 문제고요. 그래서 1965년 와츠 폭동, 1992년 LA 폭동, 그리고 이번에 2014년에 브라운 사건과 퍼거슨 소요 이렇게 이어지는 거 아닌가 지금 걱정이 태산 같죠. 그러니까 LA 폭동은 뭐 생생하게들 다들 기억을 하실 거예요. 그렇죠. 정말로 이번 인종차별 시위가 지금은 시위인데 이게 그 당시 LA 폭동처럼 폭동으로 이어지는 건 아닌가 걱정이 되는데요. 빨리 진상 규명되고 상황이 어떻게 종료가 돼야죠. 그렇죠. 뭐라고 해야 될까요? 흑인들은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미국 사회가 흑인 아이들을 아예 저놈들 크면은 보나마나 흑인 범죄자가 될 거야라는 시각으로 쳐다보고 있다. 이것부터 뜯어고쳐라. 흑인들 생각은 그래요. 분노하고 있는 거죠. 더구나 여기에 이제 흑인과 히스패닉의 갈등도 끼어듭니다. 백인들만 우리를 우습게 하는 게 아니라 요새는 히스패닉 이 사람들까지 우리를 우습게 알아. 백인 행세하고 있어. 이러면서 이제 막 갈등이 더 증폭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진머만 사건 얘기했습니다마는 히스패닉계 백인이 흑인 소년을 살해한 사건에서 흑인들의 분노가 폭발했던 거고요. 그래요. 백인 사회도 나름 불만을 토로합니다. 마약이며 성매매며 총기 사용 여러 가지 강력 범죄에 흑인들이 항상 잔뜩 껴있지 않냐. 범죄율이 높지 않냐. 실제로 그렇지 않느냐. 실제로 그렇지 않냐. 경계하는 건 당연하다. 뒤집어 생각하면 흑인 사회가 사회 경제적인 지위가 낮고 가난하고 그만큼 좌절이 크니까 마약, 총기, 성매매 범죄에 더 노출되어 있는 것이기도 하고요. 그래요. 복잡하게 얽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흑인의 차별 문제, 흑인의 소요, 폭동 문제 다 어떻게 보면 사회 구조적인 문제에서부터 비롯된 거네요. 그렇습니다. 문제점을 이번 사건에 국한해서 살펴보면 뭐 흑백 문제는 미국에서 뭐 엄청나게 복잡합니다만은 최근 20년 동안에 폭력 범죄가 200만 건에서 100만 건 정도로 많이 줄었어요. 많이 줄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경찰이 총을 쏴서 범인이나 용의자를 죽인 것. 경찰의 총격 사건. 이걸 따져보면 강력범죄 1만 건당 1.92건에서 강력범죄 1만 건당 2.63건 다시 3.38건으로 엄청나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경찰이 용의자나 피의자한테 총을 쏘는 경우가 무지하게 늘어나고 있는 거죠. 그러네요. 그게 이제 총격만 했다면 문제가 아닌데 그 총격 자체에 인종차별이 담겨 있다라고 하는 게
이제 미국 사회의 가장 이제 지금 불만스러운 요인이 되고 있는 거고 또 하나 주민들은 전부 다 흑인들이고 또 히스패닉계고 이렇게 돼 있는데 지역의회나 지방정부는 백인들이 다 장악하고 있고 경찰도 백인이 90% 정도 된단 말이죠. 결국 가난하고 힘없고 불만에 차 있는 주민들과 이것을 지배하는 백인 경찰과 백인 정부, 백인 의회 이 위험한 구조가 미국 사회에서 항상 아슬아슬하게 진행이 되고 있는 거죠. 과연 어떻게 해결할 거냐 하는 문제인데 뭐 사회 인식을 개선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흑인을 비하하거나 흑인을 경계하는 차별적인 문화적 태도가 없어져야죠. 그렇죠. 또 이런 것도 있어요. 흑인하면 아유 불쌍한 노예에서 출발한 정말 딱한 사람들이야라고 보는 것도 동정론. 어떻게 보면 백인 위주의 의식입니다. 그렇죠. 그다음에 법과 제도가 개선돼야 됩니다. 법과 제도가 흑백이 평등하게는 돼 있는데 지금 설명드린 대로 뭔가 운영하는 데 있어서는 평등하게 운영이 안 되는 그래요. 이런 문제가 이제 있고요. 또 하나 궁극적으로는요. 계층과 계급 간의 양극화가 해소돼야 됩니다. 결국 이번 퍼거슨 씨의 소유 사태도 흑백 차별과 그동안 가난하게 힘들게 살아온 흑인들의 불만이 이제 얽혀지는 거죠. 그렇죠. 그런 점에서 이제 폭발하는 거니까 사회를 평화롭게 끌고 나가려면 결국 가난의 문제는 평등의 문제가 빨리 먼저 해결돼야 된다라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미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흑인들의 시위 그 이면 들여다봤습니다. 변상욱 대기자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